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게스트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부부보다도 더 리얼한 부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채널로 사랑받고 있는 100만 유튜브를 거느신 우리 싱글벙글 채널의 이유미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짜 부인 이유입니다. 아니, 일어날 필요는 없는데. 아, 그래요? 뭐 예의를 갖춰야죠. 네네. 네네. 유튜브 거기 채널에서도 상당히 똑소리 나는 부인으로 아, 그렇죠. 남편으로 좀 허당인 걸로. 아, 네. 오늘 좀 이렇게 왔었을 때 어차피 지금 앞으로에 대한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 전혀 없진 않죠? 전혀 없진 않죠. 네네.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네. 와서 또 선생님께 그쵸. 예, 질문 드리고. 오늘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도 이제 출산을 앞두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네. 미리미리 계속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도움이 되셔도 좋겠고 네. 그 도움을 주실 네. 부천 서울여성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장명선 과장님 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미인이시네요. 그럼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부천 서울여성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소아 비만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성인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 비만도 늘어나고, 또 그만큼 늘어난 만큼 또 다른 야기되는 문제도 상당히 좀 많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접하고 있고, 네네. 엄마들도 많이 걱정하고 실제로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염려가 많은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요즘 이제 뭐 병원에 진료하고 계시니까 발병률, 유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됩니까? 네. 소아 비만?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비만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연구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2에서 18세 사이 이제 소아청소년 중에서 대략 5명 중 1명은 과체중, 그리고 10명 중 1명은 이제 비만일 정도로 이제 그 유병률이 지금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제 나타난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가 들어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비만 유병률을 더 빠르게 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뭐 최근 들어서 통계에 대한 결론은 안 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지금 봐도 저부터도 지금 살이 많이 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10kg 이상 쪘기 때문에 그죠? 옛날보다 많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계를 좀 내면 확실히 좀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하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성인들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제 아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제 키에 이 정도 키로 이상이면 비만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들은 그 기준이 어떨 정도 돼야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몸무게를 체중의 제곱값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보통 BMI가 25 이상인 경우를 이제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 청소년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키, 체중 이제 그리고 이제 몸을 구성하는 이제 신체 조성 같은 것들이 연령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인처럼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입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비만을 진단할 때는 소아 청소년 이제 성장 도표라고 하는 활용값을 이용해서 연령별, 성별, 체질량 지수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소아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 체질량 지수가 85에서 95%이라고 하면은 과체중, 그리고 95%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 그리고 99%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그러면은 95%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같은 성연령 인구 집단에서 작은 값부터 큰 값부터 올라가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매겼을 때 95번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아이가 남한데 만약에 남아인 상태에서 2살이다. 그런 상태에서 95%라는 거는 100명 중에 95번째로 뚱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지금은 너무 이제 이게 또. 가름하지만은 네. 예전에는 체중이 좀 이렇게 어릴 때는 좀 비만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는 또 상체살보다 하체가 엄청나게 비만이었어요. 이건 모든 여성분들의 그쵸.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긴 네. 했는데 소아 비만에서도 네. 하체 비만도 소아 비만에 약간 포함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렇게 이제 나누지는 않는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미용으로 따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복부 둘매가 많이 나가면은 뭐 내장 비만의 위험이 있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지방의 분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거 뭐 다른 번외인데요. 허리는 24예요. 그 상체는 너무 날씬해. 근데 허벅지가 막 38 이렇게 돼가지고 하체 비만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는 비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셔야 되는 그걸 거죠. 비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BMI가 높은데도 비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체가 날씬한데 하체만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계산했던 그 BMI 값이 25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비만이라는 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된다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비만이 왜 생길까요? 소아도 성인이랑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되는 칼로리 에너지 양보다 섭취되는 칼로리의 양이 더 많을 때 이제 그것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던가 TV 시청 같은 것들이 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근데 그 반면 고칼로리라던가 아니면은 고지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저섬유식이 그리고 이제 외식 같은 것들 잦아지고 배달 음식들이 늘고 이렇게 되면서 칼로리 섭취량은 확연히 늘어나고 그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게 소아 청소년에서도 주된 이제 그 비만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기 때는 보면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 타이어 모양으로 이렇게 아기들이 우량아처럼 하잖아요. 너무 귀여운데. 근데 약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네. 2세 이상부터 비만에 대한 그거 기준 하면 그 전에는 그러면 그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표현 자체를 저희들이 만 2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서는 아이는 비만입니다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세 미만의 초기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BMI 같은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가지고서 몇 수치 몇 이상이면은 비만입니다. 몇 퍼센탈이면 비만입니다라고 이제 의미부여를 하기에는 그 또 작은 아기들의 체질량의 그 이제 분포도가 아직은 임상적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별 체중, 그 키 대비 체중이 몇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또 95% 이상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과체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키가 80cm라고 하면은 그 같은 80cm 아이를 또 1등부터 100등까지 놓고 봤었을 때 95번째 이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과체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만 비만이라는 표현은 2세 미만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어떻게 체격이 이게 좀 이렇게 과체중이신 편일까요? 아니면 마른 체형이실까요? 어머니는 마르신 편이고 아버지는 그래도 약간 체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반 닮아서 하체 비만으로 오셨던 이제 그런.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이 좀 뚱뚱했었다. 근데 그거를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유전적인 영향이 이제 애기한테 가는 영향은 몇 %나 좀 될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비만인 경우에 양쪽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비만이신 경우에는 80% 정도에서 소아 청소년도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머님께서 비만인 경우에는 60%, 아버님께서 비만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부모님이 다 비만이 아닐 때는 한 7% 정도에서 이제 비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모두 비만이시거나 특히나 어머니가 비만이신 경우에는 이제 소아 청소년, 이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러면은 어머님이 만약 제가 예전에는 뚱뚱했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네. 뺐어요. 근데 제가 애를 낳아서 걔가 비만이면 이게 제 옛날 영향이 있는 건가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자, 그러면 지금 날씬하다는 게 그게 그런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뚱보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게 내진에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보시게 되면 유난히 그 살이 잘 찌는 그 아기들의 시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켜보기에도 그렇고 알려진 바에도 돌 전후, 첫 번째로는 돌 전후의 아기들이 체중 급등기가 한번 올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만 5에서 7세 그리고 사춘기 시기 이 세 번에 걸쳐서 급격하게 체중이 느는 시기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비만과 같은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만 6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전 역류학이 비만이 이제 호발된다고 하면 이제 많은 엄마들이 요거를 질문을 좀 해달라고 궁금한 게 많은데, 모유보다는 분유가 훨씬 더 살이 많이 찐다. 사실 소아 비만과 모유 수유의 관련성도 이제 여러 곳에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비만 예방에는 분유보다는 모유 수유가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전이 완전히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모유 수유를 섭취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스로가 그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먹고 이제 먹기 싫으면은 젖을 떼고, 그 과정 중에서 스스로 이제 양을 결정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 자체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우유 수유에 들어가 있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또한 비만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맘카페 같은 곳에서 들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유에 따라서 칼로리 차이, 그러니까 분유에 따라서 특정 분유가 비만을 더 잘 유발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그 뒤에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100cc를 먹인다고 했을 때 분유별로, 회사별로 갖고 있는 칼로리 양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살이 잘 찌나? 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양유업은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아까 아기가 울면은 막 급하게 분유를 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또 비만에 미칠 수 있는 아이들의 분유 습관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아직 작고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울면은 배고픈가 보다 하고 수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할 때 수시로 자주 먹인다고 표현드리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울 때마다 이거를 분유나 모유로 달래는 습관이 생기다 보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게 되는 습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도 영향을, 이제 비만한 소아 청소년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기가 분유를 줬는데 가끔마다 한 컵 더 달라고 그때 또 그만 먹었는데 또 더 줄 때도 있잖아요. 이거 줘야 될까요?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특히나 밤중 수유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이제 밤에 울면서 특정 시기마다 자다 깨서 울면서 보채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도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 밤중 수유 시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과도하게 칼로리 섭취도 늘어나고 낮 동안에 먹는 수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아이의 식습관 형성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 한 4에서 5개월이 생후 4에서 5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나면은 밤중 수유
중단을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좀 보채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벌어서 드리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성인의 야식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마지막 수유가 충분했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냥 먹을 때가 돼서 깨는 거지 실제 배가 고파서 깨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매 순간에 다 수유로 보충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식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또 이유식 시기도 또 요 시기가 됐는데 아기가 뭐 넙죽넙죽 잘 먹고 밥 먹고 있으면 얘가 엄마들 달라고 해서 한번 줘보면 너무 이게 줘도 되냐. 또 이런 또 빠른 이유식 식습관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성급한 이유식 때문에 얘가 또 비만이 된다고 또 걱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영향을 미칠까요?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도 비만이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만 생후 6개월이 지나가면은 이유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분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개월 사이쯤에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권장을 했었었고 최근에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든 영양학적으로든 통일을 해서 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자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시기가 너무 당겨져서 아기가 입을 오물거린다고 먹고 싶어 한다고 한 3개월쯤에 미리 이유식을 시작한다거나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잘 안 먹는다고 분유로 계속 보충을 하시다가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너무 늦게 시작을 하시는 것 또한 이제 비만한 소아청소년의 비율을 늘리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이 발생할 이유가 높죠? 아니면 성인보다 더 높습니까? 이게? 더 높다라고 하기에는 성인에 비해서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고 소아청소년에서도 물론 이제 합병증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합병증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성인과 유사한 합병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압이라던가 이상지질 혈증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라던가 또는 제2형 당뇨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살찐 아기들 중에 이렇게 귀 뒷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겨드랑이라던가 사타구니 주변으로 색소 침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 가시 세포종이라고 해서 피부 쪽으로 가색소 침착 같은 것들을 보이는 병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늘어난 지방들에서 안드로겐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기 음모 발육증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월경이라던가 아니면 여드름이라던가 다모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함께 동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치료가 되냐? 네, 그런 합병질이 왔을 때 네. 이거를 갖다가 애부터 뭐 보통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애 때부터 혈압약을 평생 치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기 때니까 좀 이렇게 치료할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치료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걸릴 때 고혈압을 치료하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비만이 원인이니까 비만 치료를 하면 고혈압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궁금해요. 맞아요. 우선은 만약에 동반된 합병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진단 기준에 맞게 고혈압 혹은 뭐 인슐린 제2형 당뇨병 이런 것들은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따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물론 거기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들어가지만 그 전에 처음부터 원인이 있었던 비만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치를 미리 해줘야지 이후에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 소아청소년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살 빼는 약 해가지고서 보조제 같은 것들을 많이들 쓰시는데 소아청소년에서는 이런 약물적 요법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합병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당뇨병 같은 심혈관계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뭔가 가족력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비만에 대한 약물 치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스스로 식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비만을 우선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긴 합병증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치료를 동반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유미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살을 정말 그 뼈를 끓는 고통으로 빼셨잖아요. 네, 많이 뺐죠. 열심히 뺐어요. 어떻게 빼셨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약도 먹어봤습니다. 네, 그 또 뭐 체지방 감소되는 그런 약들을 많이 사서 먹어봤는데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냥 배출만 많지 똑같아요. 그 먹는 건 고칼로리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빠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냥 몸만 안 좋아지고 피부 두드러기 다 나고 그 이후로부터 점점 식습관을 바꿨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때부터 살짝 빠진 것 같아요. 네,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찌면 단순히 체중 감소를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중 감량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은 이거랑 다르게 소아청소년은 성장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살을 빼다 보면은 다른 성장으로 가야 되는 좋은 영양소들이 섭취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을 고정시켜 놓고 활동량을 늘려서 체중이 변하지 않는 채로 키가 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우리 아이의 체중이 평균 체중에 가까워지도록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두근두근을 참가하시는 엄마인데 아기가 생후 2개월 됐습니다. 근데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지금 힘들어져가지고 요 주제를 좀 이렇게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내용을 답변을 줄 수 있냐라고 좀 의뢰가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선생님 좀 답변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게 비만이랑 연관을 짓기에는 아직 아기가 너무 생후 2개월 어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이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가 이제 크면서 우리 아기가 크면서 분명히 비만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2개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고 나면은 선천대사 검사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다 하고 아마 아기도 그것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초반에 발견을 해서 치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아기였을 때부터 투여를 해서 그 농도가 체내에서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똑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생활습관 조절, 식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비만이 될 가능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빨리 발견이 돼서 다행이고 거기에 맞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치료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되는 지금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거를 꾸준히 먹어줘서 우리 아이 몸에서의 농도가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아기들과 똑같다. 열심히 키우면 된다. 지금 생후 몇 개월 안 됐는데도 그런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출생 직후부터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애기인데 2개월밖에 안 돼 그런 게 좀 생길까요? 보통은 이제 배 안에 있었을 때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 뭔가 유전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머님들께서 갑상선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질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신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같은 것들이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올 수도 있고 임신성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 어머니의 이제 갑상선 호르몬들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특발성으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대부분이 뭐 임신 때 보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원인을 좀 짚을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치료하는 거 요거에 안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비만 때문에 이제 성조숙증에 대한 부모님들 관심도가 되게 많거든요. 비만인 친구에게 성조숙증이 잘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지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체지방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성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분비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비만 때문에 이제 호르몬에 우리 아이가 노출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면은 초기에 아이들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는 발육 상태가 좋구나, 키도 크고 또래에 비해서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호르몬에 이제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시기가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성장판은 빨리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은 이제 성조숙증이 잘 올 수 있는 것도 맞고, 초반에는 우리 아이 잘 크고 있구나지만 최종 성인이 됐을 때 최종 키는 오히려 또래에 비해서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만 8세 이전에 여아들에게서 뭔가 이제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하죠. 유방 발육이 보이는 것 같다거나, 남아에게서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좀 커지는 것 같다거나 하는 2차 성징이 보이면은 혹시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 아닌가 잘 의심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비만이라고 또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아청소년 아기들에서 발생하는 그 단순 비만에 대한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단순 비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단순 비만입니다. 단순 비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통통한 아기들을 표현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생활습관 교정, 식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이제 살을 빼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은 TV나 아니면 컴퓨터를 2시간 미만으로만 사용하겠다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해서 그거를 지키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기 같은 것들을 스스로 쓰고 체중 관리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족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작은 변화에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또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아 비만에 대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이제 섭취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니면은 이제 매번 다른 불규칙한 시간에 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습관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뷔페식 원하는 만큼 덜어 먹어라 보다는 이제 정해진 양에서 어느 정도 이상 먹지 않는 선에서 덜어서 먹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외식이라던가 야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건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뭐 그런 것도 알지만은 또 뭐냐면 편식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칼로리만 먹으려고 그러고, 요즘 뭐 채소나 이렇게 먹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여야 될까? 아니면 뭐 갈아서 섞어서 지지고 볶고 튀겨서 땀으로 뒤박하면서 먹어야 될까?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아이의 영양 균형 발전에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싫어하면 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난 너무 싫어. 극도로.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실에서 만약에 보호자분들이 여쭤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는데, 아이 체중에 맞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대비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아기들, 5%이 미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라도 고칼로리 위주로 좋아하는 거라도 먹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상담하시는 보호자분들의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미 식습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찾는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주실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식사를 건너뛰더라도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주고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치우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또 다시 주고, 그 사이에 간식으로 보충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도 배가 고프면 먹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더 아이가 잘 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솔직히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기를 규칙적인 식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요즘 엄마들은 영양소 수준 이상이시거든요. 네, 그쵸. 식당에 따랐는데 애가 그 시간에 안 먹어. 네. 내가 이걸 만들어주려면 얼마나 이유식 같은 거 맞아. 나는 고생 어. 안 먹어. 따라다니면서 자 이거 한번 더 먹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건널떠도 그게 생각은 없죠. 그죠? 네, 제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현실적인 이런 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이제 또 이제 소아 비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잘 안 클까봐 영양제 같은 거. 이런 옛날 거.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맞아요. 그 유산균, 장 좋아지는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근데 요즘에 또 영양제 있어요. 그 영양제를 뭐 어떤 걸 뭐 비타민 D를 먹일까요? 어떤 걸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아기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네. 먹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비타민 영양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래도 먹으면 성장이 좋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데 네. 잘 먹고 있는데 그런 영양제를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검사를 해가지고 모자를 먹지 굳이 뭐 이렇게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분명 먹어서 해가 될 건 없겠지만 그거를 의무감을 가지고 꼭 먹여야 될 이유는 잘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없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필수적으로 검사랑 상관없이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은 태어난 직후에 이후에도 모유 수유와 같은 아기들은 비타민 D 정도 그리고 생후 6개월 전후에는 철분 결핍이 잘 올 수 있어서 철분 보충제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권유를 이제 학회에서도 하고 있는 추세고 그 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연이라던가 다른 뭐 비타민 C 제제들 이런 것들은 보호자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경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다고 저기 다 배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영양제도 또 네. 그렇게 되나요? 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선생님 같습니다. 오늘 그 뭐 명언 같은 거 준비 많이 하신 거 그러니까요. 어디 오늘- 뒤에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애기가 밤에 코 고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오는 애기가 있는데 이게 비만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소아가 비만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만으로 인해서 성인처럼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던가 코골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맞고 근데 누가 봐도 비만이 아닌 아기들이 좀 코를 곤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편도 같은 것들이 좀 과하게 커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코가 막히면서 입을 벌리고 자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비만과 이제 폐쇄 수면 무호흡증은 연관이 있을 수는 있고 그게 있다고 다 비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기에 맞게 한번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애기들도 막 허겁지겁 유난히 있어요. 유난히 네. 있어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먹는 게 미워지면 안 되는데 내 새끼인데 맞아. 먹는 게 막 미워질 때가 있어요. 막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도 비만으로 이어진 성향에서 좀 이렇게 고쳐주는 식습관 습관을 좀 고쳐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성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먹다 보면은 포만감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이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계속 먹게 되면서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고 칼로리 섭취가 늘게 되고 거기에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요새는 아기들을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든 먹이려고 동영상을 앞에 틀어주고 먹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럼 아이는 먹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관심 없는 채로 화면을 보면서 빠르게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비만 모든 것들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하실 수 있다면은 가급적 식사에 집중하게 하지 앞에 뭘 틀어서 보여주면서 애의 흥미를 여기에 집중시킨 채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 이제 보면 깐난아기 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단성분이 많은 요구르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이잖아요. 장공에 애기 또 좋아하고 맞아. 또 애기 음료수도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단 성분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좀 이렇게 비만이랑 연계했으면 좀 줄이는 게 좋을 건지.
네, 당연히 줄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보호자분들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과일 주스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맞아요. 하시는데 굉장히 높은 당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과일 주스라던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요구르트라던가 가당 제품들은 가급적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유식 시작하는 초반에 당연히 저희들이 먹어도 맵고 짜고 단 것들은 맛있는데 아기들의 입맛에 그게 엄청 맛있게 느껴질 거고 그런 자극적인 맛에 빨리 노출되고 많이 노출될수록 이제 편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가끔 진료실에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그러면 아기들은 간은 언제부터 해도 되냐 이런 거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제 가급적 최대한 늦추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돌이 지나면서부터 소량을 첨가할 수는 있는데 아이가 잘 먹는다고 하면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두 돌 지날 때까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아이가 그 간을 안 한 걸 계속 맛있게 잘 먹는다면 안 굳이 하셔도 되는 거죠. 최대한 노출을 늦춰주는 게 아이의 진짜요? 식습관에도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전에 같습니다. 그 저기 개그맨 출신 치과 원장 김영선 원장 있잖아요. 네. 그 출연 그분이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단 거를 절대 애 눈에 띄게 하지 말라고 평생. 진짜요? 그걸 단 거를 입에 대는 순간부터 모든 악한 거는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눈이 돌잖아요, 갑자기. 영서부터 다 해가지고 맞아. 모두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다 보니까 애기한테만 그렇게 하는데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돌 지난 애기들이 물 돌 전에는 가끔 이제 뭐 짜장면 이렇게 먹이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은 돌 지나고 나서도 또 부모님들에 대한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야식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애기 재워놓고 이것도 되도록이면 좀 줄여주는 게 당연히 애기 비만의 건강에 위해서는 그죠? 맞다고 말씀.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만 너는 살쪘으니까 먹지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아이 집에서 우리 아이만 비만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이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교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고칼로리 그리고 이제 고지방식이를 줄이고 운동도 너만의가 아니라 함께 나가서 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오늘 뭐 더 옳은 얘기, 더 많은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데 네. 정말 이렇게 그 요즘에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이런 유명 유튜버 출연이 더 100연예인 더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 오늘 출연 결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에요. 저는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너무 궁금했던 점을 탁탁탁탁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일단 결혼부터 먼저 그러니까요. 하시고요. 네, 에이. 너무 빨리 가시려고 했는데 네. 지금도 부부 컨텐츠 싱글벙글 네. 많이 또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뭐 후속타로 애기랑 같이 육아하는 이야기를 다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선생님 모셔야겠다. 네. 그렇게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엄마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뭐 네.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도 괜찮으니까 인사 말씀을 대신해 주세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 선배님들이라고 칭할게요. 선배님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육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 해봐요. 화이팅!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네. 엄마도 육아 스트레스 많은데 네. 그 스트레스를 그 싱글벙글 채널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공감하시면서 왜냐면 남편이랑 싸우는 거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 눈빛이 다 공감들 하시더라고요. 육아 스트레스를 제 채널로 푸십시오. 우리 가장님도 마지막으로 아기 비만에 대해서 또 아기를 이제 곧 태어나서 너무 또 아기 사랑해서 비만으로 키우지 말게끔 한번.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그 통통한 뚱뚱한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크면 다 살로 간다 살이 다 키로 간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문화를 보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속설은 중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체중이 늘게 되면은 그 지방의 세포와 지방의 크기가 모두 증가하면서 성인이 돼서 살을 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소아청소년에서의 비만은 치료보다 무조건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엄마들이 가장 궁금한 얘기를 진료 시간 때 많이 못하는 좀 아쉬운 진료 시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속시원히 좀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항상 뭐 육아는 많은데 이런 시간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모자란 거는 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아에 그때까지 힘을 내시고요. 잠시 후에 라이브로 한 부장과 함께 설레는 경품 추첨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